안녕하십니까. 무작정 가보는 도쿄 여행 S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다이내믹한 도쿄, 역동적인 도시, 걸으면서 구경하는 도쿄 도심거리 워킹 투어 히가시 긴자역에서 출발해서 도쿄역까지 발길 닿는 대로 걸어봅니다. 동은자역, 히가시 긴자역에서 내려서 한글로 쓰인 가부키자 방면 개찰구로 나갔습니다. 지하상가 아케이드엔 가부키자 관련 관광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부키자 커다란 등이 있는 상가를 구경해 봅니다. 기모노 같은 의류 같은 것들을 팔고 있네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서니 우측에 일본 고유의 가부키 극장이 나옵니다. 빌딩 숲속에 일본 전통 가옥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통 연극과 음악, 댄스 등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부키자가 한문에 노래가자에 춤무자에 제주기자네요. 넓은 도로를 건너는데 모두들 바쁜 걸음입니다. 도심 마라톤 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보입니다. 건물 앞 사자상이 소방관 모자를 쓰고서 제방 운동 실시 중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곧장 가봅니다. 커다란 사거리의 대각선 건널목에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꽃가게도 보입니다. 불고기집이 있는 이 빌딩이 유라쿠초 빌딩인가 봅니다. 세이코 시계가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상가로 이어진 길로 가봅니다.
건너서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기자회견 중입니다. 많은 기자단이 있는 곳으로 봐서 유명 인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취재 중인 기자들 속에서 저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우측 지하철이 아주 굉음소리를 내며 달려가고 있네요. 거리를 지나다가 다리 아래 상가로 들어가 봅니다. 제법 긴 터널 같은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을 택해서 따라가 봅니다. 큰 건물의 좌측에 쉐이크 샤크 간판이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파는 고급 햄버거 체인점이라고 하지요. 좌측에 있는 이 커다란 건물이 도쿄 국제 프롬 빌딩이라고 합니다. 광장에 돌로 둥그렇게 원을 만든 설치 미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로 누군가가 징검다리 건너듯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어린인가 했더니 금발의 젊은 여성입니다. 한 여자아이도 바위 위로 올라섭니다. 이 바위는 영국 출신 조각가이며 사진작가인 리차드 롱의 반구 스톤 서클이라고 합니다. 이 넓고 긴 광장길에 포차와 이동식 먹거리 시장이 형성되고 주말에는 풍물시장 같은 도깨비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못 보기도 아쉽습니다. 우측에 돔이 있는 붉은 벽돌 색깔의 건물이 도쿄역 건물이라고 합니다. 도쿄역 가까이에 쇼핑몰 키테가 있습니다. 약간 삼각진 모습의 내부 구조와 천정이 인상적인 건물이군요. 깨끗한 상가 건물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은 1931년에 준공된 옛 도쿄 중앙우체국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쇼핑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이 옛 우체국장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도쿄역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다가 전시실로 들어가 봅니다. 관람료는 없습니다. IMT 인터미디어 테크라고 쓰여 있는데 도쿄 키테 인터미디어 테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와 도쿄 대학 종합연구박물관이 공동 운영하는 무료 박물관을 말합니다. 그 도쿄 중앙우체국 5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층에서 3층은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옥상에는 키테 가든으로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1877년에 설립된 도쿄대학교에 축적된 과학 및 문화유산 등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이고 상설 전시와
특별전시로 구분하여서 현대과학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 3층 사이 계단 옆 벽에 설치된 커다란 수령 화석입니다. 우연히 만난 자연사 박물관에서의 이 공간과 시간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같은 무료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도쿄만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쿄 여행이시라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적 소득을 안겨줄 만한 선택지라 여겨집니다. 도쿄역 앞 키테 자연사 박물관을 말입니다. 키테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마루노우치 광장이 보입니다. 도쿄 역사에 들어서니 마루노우치 남쪽 입구라는 한글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숙소가 있는 마이야하마행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통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 역동적인 도시 도쿄가 느껴집니다. 꽤나 먼 도시거리를 지나왔고 이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홀로 떠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아직도 남의 길을 따라가는 어색한 여정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둥그런 돌다리를 신나게 건너뛰고서 나비처럼 헐헐 날아 가볍게 떠나던 젊은 관광객이 생각납니다. 스톤서클의 작가 리차드 롱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신체 움직임과 고독을 작품의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 스톤서클 설치 예술 작품도 시간과 고립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1945년생인 그는 걷기로 생겨난 선을 통해서 걷기를 하나의 미술 형식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사하라 사막이나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등을 걸으면서 그의 걷기를 사진이나 지도, 소묘 같은 드로잉 등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롱에 따르면 걷는 동안 시간은 주관적이 되고 신체 움직임은
불연속적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고독은 그가 자신이 걷는 땅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롱은 때때로 바위 등을 움직이거나 재배치함으로써 풍경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배치가 바로 도쿄의 원형 돌다리라는 환상 엿석 같은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1960년대 아르테 포베라라는 미술시장의 상업적인 압력에 저항하는 조형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는 단순한 재료인 돌을 사용해서 손질과 배치를 최소화하고 3차원적인 미술작품을 도쿄에 남긴 것 같습니다. 미술작품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라도 만들 수 있다는 아르테 포베라 운동을 실현한 셈이 되겠군요. 저도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이 어렴풋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